대한민국의 모든 공채는 내 손안에 있소이다.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TV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저 윤호상 소장님은 또 이게 저 안경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네, 네. 상큼하네요. 초록색으로. 네. 바꿀 수 있는 게 안경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몸도 좀 같이 바꿉시다. 몸을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사람이 미래라는 감성 이미지 광고로 유명한 두산그룹 공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산그룹. 예, TBCF에서도 본 것처럼 두산그룹은 인재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생산직 직원이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신인사 제도를 혁신적으로 마련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생산직 직원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좀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두산그룹 저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속속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예. 네, 다수보다는 소수의 길 하고 느낌표를 붙여주셨는데,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소수만이 걸을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이 광고가 또 생각이 나네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좀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제 평범한 경험, 평범한 논리로 하기 때문에 좀 개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산그룹은 이제 창의성,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고 1896년에 설립 후 116년이라는 오랜 역사 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반복해 왔습니다. 실제 이제 두산그룹의 사례가 OECD 국제회의 기조연설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두산그룹에서는 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과를 내는 그 PE를 비롯하여 인화, 그 다음에 열린 마인드셋,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4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인재상을, 다수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재상보다는 조금 다른 소재를 활용하는 소수가 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좀 말한 거랑 좀 비슷하네요. 예, 역시 개성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저만의 어떤 찰지고 걸쭉한 목소리를 개발해서 현재 방송에 그리 많지 않은데 어쨌든 창의적인 것도 잘 가려서 창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전략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재상보다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2012년 신년사인데요. 해외 금융 위기에 따른 이제 긴축 전략이 아니고 보다 과감한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두산 중공업의 경우는 세계 최대 화력 시장인 인도 시장에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는 브라질 굴삭기 공장을 진출하면서 좀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룹 전체의 전략 때문에 이제 두산그룹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업앤을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글로벌이 또 그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저는 일단 글로벌이 나오면 일단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왜냐면 괜히 또 이 여러 가지 외국어를 잘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게 좀 드는데. 외국어 울렁증이 있어요. 어학 실력 뭐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없는데 일단은 뭐 학점의 제한은 없습니다. 두산그룹의 경우는. 그런데 영어 말하기 성적에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봐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두산그룹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을 요구한다고 오해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산그룹조차도 이제 글로벌 마인드는 사고의 글로벌라이즈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실제 회화 능력 및 배낭여행, 그 다음에 어학연수의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돌발 사항을 본인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슬기적으로 해결했는지를 논리에 집중한다면 이거 충분히 글로벌 역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참 좋으세요. 글로벌라이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전형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의 경우에도 일반 다른 기업과 자기소개서 유형이 비슷한가요? 네, 일단 이제 두산그룹에서는 공채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용어는 없고요. 에세이라는 용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1개 질문에서 작년부터는 2개 질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에세이와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는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를 합산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지원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적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장점과 단점을 너무 성격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은 성격이 아니고 본인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
성격 모든 부분에서 찾아주신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장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하는 것보다는 그 장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다시 말한다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장점은 쓰는데 단점 쓰는 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기 단점을 썼을 때 혹시 이걸 갖고 좀 안 좋게 보실까봐 네. 내가 스스로 부각시키는 것 같고 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맞습니다. 단점 쓰시는 걸 굉장히 뭐랄까 걱정스러워하고 네. 본인의 약점을 내세운 거라고 말하는데 네. 실제 이제 장점 같은 단점을 기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단점을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지만 입사 후에 지원 분야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논리. 그다음에 지원 분야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기술할 경우가 있는데 영업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단점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명적이겠네요. 네. 이 단점 부분에서는 단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기술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예. 단점을 쓰실 때도요, 예. 구체적인 보완 그런 방법까지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원 씨는 예를 들어서 뭐 장점, 단점 네. 한다면 어떤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만 많아 보여가지고. 저는 단점이 조금 게을러요. 보기와 달리.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획표를 열심히 짜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완책까지 그렇죠.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냥 나는 게으릅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정말 안 써야지. 게으르니까 안 뽑아주거든요. 네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말투가 좀 빠른 게 여기는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안 고치세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하여튼 뭐 저 에세이랑 바이오 뭐 데이터 뭐 이렇게 좀 어려운데 네. 그 서류 전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속속 키워드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를 서류 전형에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여기 말씀드렸는데. 하나인데 제가 다 따로 이제 어려워.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요. 네. 제가 볼 한 때는요. 가지예요. 우리 취업에는 엘리트 김민수 기자는 알 것 같아요. 네. 네.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하니까 뭐 일단 말 그대로는 뭐 생체 정보 조사 이렇게 되겠는데 실제 뭐 기업 뭐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뭐 인성이나 그다음에 성향을 조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뽀해 보이는 우리 김민수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맞나요? 일단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는 이제 두산그룹 서류 전형에서 정말 에세이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건데요. 네네. 일단 서류 접수 후에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김민수 기자님 말씀처럼 두산그룹이 추구하는 바, 좀 인사 평가 결과가 높은 사람의 성향과 유사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한 여기 기술된 내용은 이제 서류 전형뿐만 아니고 면접 소재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면접 질문이라는 생각으로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문을 보면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보느냐. 본인이 경제면이라고 기입했다면 반드시 면접 당일날은 경제면 뉴스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은 함부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솔직하게만 답변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하게만 답변하면 된다. 본인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지원 직무를 중심으로 좀 의도적으로 답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경험이나 생각을 적게 되는 질문에서는 좀 본인만의 독특한 답변이나 경험이 좋고요. 학교 내의 경험보다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경험들을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무조건 그런 경험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냥 좀 이게 약간 그 선의의 거짓말. 이런 약간 좀 그렇게 하면 거짓말 좀 보태면 안 될까? 모르겠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은 지금 다음에 소개할 면접에서 또 그냥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실제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면접은 실제 이제 다른 그룹과 같이 1차 실무자 면접, 2차 회장단원하는 임원 면접으로 돼 있는데요. 1차 면접에서 SI 면접과 DISE 면접으로 구성되는데 이 SI 면접이 실제 에세이나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를 소재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경험을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경험의 이유, 그다음에 결과, 다른 사람의 평가,
반응,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답변하면 이건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험을 좀 프로세스별로 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DISE 면접을 보게 네. 되는데요. 이 DISE 면접은 뭐 다른 그룹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0장에서 15장 분량의 자료와 데이터가 주어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대안을 제시하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필요한데 데이터 자료 전체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일부에 집중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 분석 능력과 함께 주어진 문제를 좀 냉철하게 분석해서 각각의 원인을 먼저 찾으시면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하여튼 저 어려워요. 윤호상 소장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네. 다 합격할 것 같고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네. 자, 두산그룹 공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중요한 거 뭐 없습니까? 실제 이제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지원 직무를 결정하는 건데요. 예. 직접 선배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노력을 지원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이제 두산그룹은 학점, 학교 등의 객관적인 스펙보다는 두산그룹과 궁합이 맞는 인재, 적재적소에 적합한 라이트 인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커리어 두산이라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두산 그룹 전체 전반에 대한 세밀한 사전학습을 폭넓게 전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산그룹의 공채 전략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우리